콘 제휴크는 케이테크의 본사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은 차가웠고 잔에 담긴 거품은 마치 그의 감정처럼 고요하고 무심해 보였다.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이 거대한 제국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그를 신화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삶은 오직 일, 숫자, 그리고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 지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의 흐름과 그의 끝없는 집착으로 인해 차가운 형식적인 관계로 변해버렸다. 지윤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였지만 그의 차가운 벽을 허물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만삭의 몸이었다. 그때였다. 찌르르릉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한이라는 이름이 떴다. 한이, 그의 첫사랑.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대학 시절의 추억이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녀가 왜 지금 전화하는 걸까?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는 전화를 받았다. 재혁아, 나야, 한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았지만 미약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야? 재혁은 무심한 듯 물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큰일이 생겼어. 재혁이 너밖에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한이는 늘 이런 식이었다. 과거에도 늘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몰아넣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뛰어들곤 했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다. 어디야? 무슨 일인지 말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한이의 문제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윤에 대한 책임감과 한이에 대한 옛 정이 충돌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아내 지윤이었다. 재혁은 잠시 망설였다. 지윤의 전화는 늘 평범한 일상에 대한 것이었다. 아이들의 안부, 그의 저녁 식사, 그리고 그의 건강에 대한 걱정. 그러나 한이의 전화는 달랐다. 그것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이의 전화를 끊지 못했다. 재혁아, 빨리 말해줘. 어디 있는지.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다급해졌다. 나 지금... 한이의 목소리가 끊기더니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 그의 다른 휴대폰에서 지윤의 문자가 도착했다. 여보, 나 지금... 그는 급히 문자를 열었다. 그곳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검게 그을린 자동차, 부서진 유리창,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병원 응급실의 모습. 지윤의 마지막 문자는 여보, 나 교통사고. 재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한쪽에는 위기에 처한 옛사랑이, 다른 한쪽에는 만삭의 몸으로 사고를 당한 아내가 있었다. 그는 빠르게 사고 현장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지윤의 문자 사진에는 병원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한이의 절박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울렸다. 재혁이 너밖에 없어.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감정이 이성을 앞섰다. 그는 한이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나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지윤의 사고는 그는 그녀의 강인함을 믿었다. 지윤은 언제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그와의 차가운 관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재혁은 어리석게도 그녀가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어버렸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지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지윤의 존재는 그에게 책임감과 의무감을 상기시켰고 그는 그것을 버거운 짐으로 여겼다. 반면 한이는 과거의 자유롭고 순수한 시절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 한이, 위치 보내줘. 지금 갈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텅 빈 사무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멍하니 샴페인 잔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지윤의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병원 응급실.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한이의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 그는 지윤의 사고가 심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의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지윤은 응급실에 도착했으니 괜찮을 거야. 한이는 지금 혼자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 그는 그렇게 자신을 속였다. 재혁은 외투를 걸치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회의는 전부 취소해.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돌아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의 차는 빗속을 뚫고 한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굵은 빗방울들이 쏟아져 내렸다. 마치 그의 눈물처럼, 아니 그의 굳어진 마음처럼 차가운 빗방울들이었다. 그는 지윤의 전화번호를 누를까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떼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한이를 향해 달려갔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책임감과 양심은 지윤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그는 그 외침을 애써 외면했다. 어리석고 잔인한 선택이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졌다. 도로는 빗물로 흥건했고 가로등 불빛은 뿌옇게 번져 보였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허름한 모텔 앞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때까지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K1 재휴큰 허름한 모텔방 문을 열었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한이의 흐느낌이 그의 귀를 때렸다. 방 안은 어수선했고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으로 번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재혁은 무뚝뚝하게 물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윤에게 가 있었다. 그는 이곳에 온 것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이는 고개를 들었다. 재혁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 사기를 당했어. 모든 걸 잃었어. 내 전 재산, 아니, 내가 빌린 돈까지 다 사라졌어. 그녀의 이야기는 길고 복잡했다. 그녀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고 이제는 빚쟁이들이 그녀를 쫓고 있었다. 재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수없이 해결해왔다. 그녀가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폰지 사기였고 그녀는 그저 그 희생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밖에 없었어. 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재혁은 그녀의 순진함에 혹은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에 약간의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녀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의 정, 그리고 그녀의 절박함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로 당장 필요한 걸 해결해. 그리고 빚은 내가 알아볼게. 한이의 눈에 희망이 서렸다.
재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혁은 그녀의 감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를 돕는 것이 그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급히 모텔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차는 전속력으로 병원을 향해 달렸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지윤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본 그녀는 달려와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자네는 대체 어디에 있었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자네 아내가, 자네 아이가. 재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뺨은 얼얼했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지윤의 병실로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병실 침대에 지윤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옆에는 지윤의 주치의가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충격이 컸습니다.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산되었습니다. 주치의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멍하니 울렸다. 유산. 그 세 글자는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그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무관심이 그가 지키지 못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는 지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마치 투명한 유리를 통과하는 빛처럼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재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지윤은 힘없이 자신의 손을 빼냈다. 그녀의 차가운 거절은 어떤 욕설보다도 더 날카로웠다. 어디에 있었어? 지윤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큰 폭풍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면서도 왜 오지 않았어? 그는 변명할 수는 없었다. 그 어떤 말도 그의 잔인한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지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 그 한마디로 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차 있었다. 나 혼자서 뱃속의 아기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지? 그의 머릿속에는 모텔방의 한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비겁함이었다. 할 말 없어. 그래,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지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재혁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잘못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는 그날 밤 지윤을 버리고 한이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지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그에게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다. 재혁은 지윤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는 그를 외면했다.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고 내 딸을 보냈는데 자네는 내 딸을 2번 죽였어. 첫 번째는 그 차가운 마음으로, 두 번째는 무관심으로. 재혁은 병실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도에 서서 그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빗방울들이 그의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성공한 CEO였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 못한 실패한 남편이었다. 그의 마음은 공허함과 함께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 그날 밤 재혁은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지윤의 창백한 얼굴과 어머니의 분노에 찬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거절이 그를 막아섰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오만함이 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로 혼란스러웠다. 한이와의 아름다웠던 첫 만남, 그리고 지훈과의 운명적인 결혼.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방황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그의 방황은 모두 핑계였다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지훈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순수함과 헌신에 이끌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안정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정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그것을 버렸다. 재혁은 다음 날 아침 지훈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내게 준 상처는 영원히 남을 거야. 당신은 우리 아이를 잃게 했어. 당신의 이기심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지훈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그러나 지훈은 그를 밀어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기회를 놓쳤어. 이제는 내가 내 길을 갈 거야.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녀는 그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재혁은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무기력하게 떨어졌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다. 그가 그동안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기에 그는 그녀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병실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지훈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의 병실에 들렀다. 그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돌려놓을게.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지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너무 늦었어. 그리고 당신의 돈은 필요 없어.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를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날 밤 그녀의 병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은 공허했고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K1 재휴크는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매일 아침 병원을 찾았지만 지훈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그의 모든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K테크의 이사들이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걱정했다. 그들은 재혁이 지훈의 사고로 인해 잠시 충격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지훈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제야 그는 그녀가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따뜻함, 그녀의 헌신, 그리고 그녀의 말없는 지지는 그의 성공의 기반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한순간의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망쳤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다시 지훈의 병실을 찾아갔다.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문 밖에서 서성였다. 그때 그는 병실 안에서 지훈과 그녀의 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더 이상 재혁이 옆에 있을 수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알겠다, 내 딸.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혁은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그의 손은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을 지새우며 지윤을 설득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재산, 그의 권력, 그의 모든 것을. 그러나 그는 깨달았다. 지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원했고 그는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K-텍의 주요 주주들을 소집했다. 그는 자신이 K-텍의 모든 지분을 지윤에게 양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그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다. 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이미 늦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윤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에게 지분 양도 서류를 내밀었다. 지윤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당신의 돈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무 늦었어, 재혁. 당신은 이미 나를 잃었어. 우리 아이를 잃게 했어.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난 이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그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날 밤 재혁은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이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한이는 재혁에게 연락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비서는 한이의 빚을 갚아주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재혁은 그 모든 것을 지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밤늦게까지 와인을 마셨다. 와인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는 지윤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는 그것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는 지윤과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장난감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화장실로 향했다. 그녀의 화장품과 칫솔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들의 장난감과 옷은 모두 사라졌다. 그는 거실로 달려갔다. 거실 탁자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윤의 글씨체였다. 재혁, 나 먼저 떠날게. 아이들과 함께. 당신에게서 멀리.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쪽지를 움켜쥐고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졌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의 핸드폰에 그녀의 문자나 전화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재혁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동원해 지훈과 아이들을 찾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서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동원했다. 케이텍의 모든 인력,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인맥까지. 그는 지훈과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재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돌려놓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찾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영원히 콘 제-휴크는 케이텍의 CEO라는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아내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고 경찰 내부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지훈과 아이들이 사라진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그리고 지인들과의 연락 내역까지. 그러나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떠난 것이다. 그의 광기 어린 추격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지훈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그는 밤낮으로 그녀의 행방을 쫓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은 핏발이 섰다. 그는 그녀가 그를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와 아이들을 다시 그의 품으로 데려와야 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훈의 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일기장을 보았다. 그것은 지훈이 결혼 초기부터 썼던 일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의 차가운 태도, 그의 무관심,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도 재혁은 늦게 돌아왔다. 나는 혼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내가 만든 음식을 보지도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외롭다.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걸까? 재혁은 한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눈빛은 그때마다 반짝였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여자에게 있는 것 같다. 나는 불안하다. 임신 소식을 재혁에게 알렸다. 그는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는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할까? 그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잔인함과 무관심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그의 삶의 일부로 여겼고 그녀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는 일기장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다. 재혁이 한이를 만났다. 그는 나를 버리고 그녀를 선택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떠날 것이다. 그에게서 멀리. 그는 그날 밤 지훈이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녀의 결심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고향인 제주도로 향했다. 그는 제주도의 모든 곳을 뒤졌다. 그는 그녀의 지인들과 연락하고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그는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 그때 그는 한이에게 전화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물었다. 한이, 너는 지윤의 행방을 알아? 한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나는 몰라.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짓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압력을 가했다. 말해, 한이. 너는 뭔가 알고 있어. 한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재혁아, 미안해. 내가 너를 속였어. 나는 지윤의 사고에 대해 알고 있었어. 아니, 내가 그녀를 미행했어. 재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나는 너를 다시 되찾고 싶었어. 그래서 그녀에게 접근했어. 나는 그녀에게 당신의 무관심에 대해 말했고 그녀를 부추겼어. 나는 그녀가 당신을 떠나도록 유도했어. 재혁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눈은 불타올랐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네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미안해, 재혁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나는 그녀를 질투했어. 닥쳐. 재혁은 전화기를 끊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이의 배신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에 속았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했다. 한이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그리고 그녀를 감옥에 넣어. 비서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재혁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실행했다. 한이는 재혁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감옥에 갇혔다. 재혁은 한이에게 복수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는 것이 지윤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는 지윤을 잃었다. 그는 지윤의 부모님을 다시 찾아갔다. 어머님, 아버님, 지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님은 그에게 차갑게 말했다. 자네는 더 이상 내 딸의 남편이 아니야. 자네는 내 딸을 버렸어. 이제 와서 뭘 원하는 건가? 아버님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지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자네는 지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않았어. 그것은 바로 사랑이야.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그들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지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그의 삶의 일부로 여겼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영원히 콘제휴크는 케이텍의 권력을 이용해 한이를 몰락시켰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는 한이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한이는 그저 그의 오만함과 무관심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진정한 배신자는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는 지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는 지윤의 부모님에게 다시 연락했다. 어머님, 아버님, 한이는 제가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제 지윤을... 어머님은 그의 말을 끊었다.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군. 지윤은 한이 때문에 떠난 게 아니야. 자네 때문에 떠난 거야. 자네의 차가운 마음 때문에. 그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한이의 탓으로 돌렸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는 한이를 감옥으로 보냈지만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재혁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
너는 그저 너의 죄책감을 덜고 싶었을 뿐이야. 너는 나를 이용했어. 그리고 나는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실패했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한이에게도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고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지 깨달았다. 그는 지윤을 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케이테케 CEO 자리까지 포기했다. 그는 지윤과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윤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지윤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숨겼다. 그녀는 그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고 싶어 했다. 그는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 그때 그는 오래된 친구인 이준에게 연락했다. 이준은 지윤의 친구였고 그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준아, 지윤의 행방을 알아? 재혁은 절박하게 물었다. 이준은 한숨을 쉬었다. 재혁아, 이제 그만해. 지윤은 너를 잊고 싶어해. 너는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이준은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는 재혁에게 한 가지 단서를 주었다. 지윤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봉사 활동을 꿈꿨어. 아마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 재혁은 이준의 말에 희망을 얻었다. 그는 아프리카로 향했다. 그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봉사단체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지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했다. 그는 한 작은 마을에서 지윤을 만났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밝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재혁은 그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칫했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웃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그의 삶의 일부로 여겼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윤은 그를 보고 놀랐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당신이 여기에 왜? 지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한이와의 관계, 그녀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지윤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 당신의 문제는 한이가 아니야. 당신 자신이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당신은 그저 나를 당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겼어.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그의 삶의 일부로 여겼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은 우리 아이를 잃게 했어.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혁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무기력하게 떨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영원히 콘 제-휴큰 지훈을 다시 만났지만 그녀의 차가운 거절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보았고 그의 존재가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와 두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지훈을 꼭 닮아 밝고 순수했다.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들이 생소했지만 그의 심장은 그들을 향해 뛰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영원히 그는 한동안 마을에 머물렀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와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칫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지훈의 일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썼던 일기였다. 그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의 차가운 태도, 그의 무관심,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도 제혁은 늦게 돌아왔다. 나는 혼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내가 만든 음식을 보지도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외롭다.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걸까? 제혁은 한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눈빛은 그때마다 반짝였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여자에게 있는 것 같다. 나는 불안하다. 임신 소식을 제혁에게 알렸다. 그는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는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할까? 그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잔인함과 무관심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그의 삶의 일부로 여겼고 그녀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는 일기장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다. 제혁이 한이를 만났다. 그는 나를 버리고 그녀를 선택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떠날 것이다. 그에게서 멀리. 그는 그날 밤 지훈이 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녀의 결심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지훈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한이와의 관계, 그녀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당신은 또다시 나를 배신할 거야.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제혁은 그녀의 결심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떠나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과 아이들의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나를 용서할 때까지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K-텍 지분을 지윤에게 양도하고 그녀의 명의로 된 계좌에 모든 재산을 이체했다. 그는 K-텍의 CEO 자리까지 포기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그녀에게 꽃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와 아이들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려 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려 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그녀와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사랑했다. 콘 제휴크는 지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K-텍의 CEO 자리를 내려놓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지윤에게 양도했다. 그는 더 이상 권력과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윤과 아이들의 사랑을 원했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이 사는 마을에 작은 집을 얻고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를 용서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지윤과 아이들의 사랑을 갈망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지유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이 그저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와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 강물이 범람하여 마을의 절반이 잠겼다. 지윤과 아이들은 홍수에 휩쓸릴 뻔했다. 그때 제혁이 나타났다. 그는 목숨을 걸고 아이들과 지윤을 구했다. 그는 홍수에 휩쓸려 큰 부상을 입었다. 지유는 그의 헌신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병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울었다. 제혁,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당신의 진심을 몰랐어. 제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지윤아, 괜찮아.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들은 함께 마을을 재건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행복을 찾았다. 제혁은 더 이상 K-텍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지윤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였다. 그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였다.